시작했어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비고3 이과 설명회입니다. 제가 일단 드린 자료를 베이스로 제가 설명드리고 2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미적분이냐 기하냐 그것이 문제로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수능 보는 친구들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내년 수능 보는 친구들부터 새로운 고민이 생겼죠. 미적분이냐 기하냐 그것이 문제로 다 21세기 햄릿입니다. 과연 분명히 대부분 미적분 쪽으로 가닥을 잡긴 했는데 봤더니 또 기하하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없이 견눈질을 하죠. 그래서 미적분을 메인으로 하면서도 기하가 좀 유리하다는데 이거 표준 점수가 어떠냐 뭐 하면서 또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지난 설명회 때도 제가 대충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미적분으로 다 가게 될 거로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이제 다른 학원들 같은 데서 뭐 좀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런 걸 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대충 결론이 제가 나와서 이렇게 다시 설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한 거죠.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그 수업 광고를 할 거고요. 자, 이제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2학년은 예비고3이잖아요. 올해 예비고3은 정말 축복받은 학년입니다. 서울대 정시 입시 반영이 안 돼요. 와, 짝짝짝짝.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올해 이제 예비고에 이제 현 고1 학생들부터 얼마나 지금 머리 깨지는지 아시죠?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막 서울대 입시 정시 반영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대부분 학원들 같아서 뭐 괜찮아 하면서 내신 뭐 절대평가식으로 들어가고 뭐 하니까 그런 성취도로 들어가니까 뭐 2등급도 괜찮은데 뭐 강남에 이거 해보셔서 아시죠? 2등급 받기가 쉽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밑에 학년부터는 일반적인 학과, 서울대도 일반 학과나 일반 대학 뭐 공대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정시로 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의대나 상위권 의대 특히 뭐 빅4라든지 서울대, 인서울 의대들은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년은 현 예비고 3학년은 축복받은 학년이고요. 빨리 수능 쳐갖고 정시로 의대로 쫓아버려야 됩니다. 이 학년은 축복받은 학년이에요. 자, 2022 수능 수학이 또 바뀝니다. 자, 기하 벡터가 올해 수능부터 기하 벡터가 빠지죠. 천체가 개벽할 일입니다. 거의 코페르니쿠스적 거의 변화인데요. 이것이 아예 이제 이과 문과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가형나형 사라지고 선택 과목이 생기고 이것을 실질적인 이과 문과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데 자 그냥 문과는 심플해요. 공통 과목 수원2 문과는 심플하게 확통으로 가면 되는데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 기하라는 게 이게 머리를 깨지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학원들에서도 그렇고 학교들에서도 그렇고 결론은 났어요. 거의 미적분으로 가는 걸로 결론은 났는데 문제는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하를 선택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설명회를 제가 열게 되었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22문제가 공통과목에서 출제되고요. 나머지 8문제가 기하, 확통, 미적분 이렇게 선택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과는 그냥 확정이고요. 이거는 이과 같은 경우는 거의 미적분 쪽으로 하게 될 거고 아주 일부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기하를 선택하게 될 텐데 수가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아주 옛 교육과정이 있었죠. 이산수학이라는 것처럼 상당히 분서 과목으로 전략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좀 오질 않을 게 너무 쓸데없이 미래까지 예측해 본다면 한 2년 돌리고 기하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미적분이랑 합쳐서 미적기하 뭐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미적분과 기하 해갖고 옛날에 있었죠. 기하 벡터.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일단 한 2년 내년 수능부터 한 2년 동안은 그냥 미적분만 수능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가 있었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인데 이과생들이 더 이상 수능에서 확통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도 확통해서 뭐 한두 개 정도 막 실수하고 뭐 하나 틀리고 해갖고 뭐 96 받아서 30번 맞은 애가 또 고통받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확통 빠진다는 것도 실제로는 이과에서 난이도가 낮아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실제로 수능 난이도가 낮아진 거는요.
작년 수능부터였습니다. 작년에는 기백과 확통, 미적분을 모두 보는 정상적인 수능이었었지만 30번 난이도가 쉬워지니까 만점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 기백이 빠진 바에 만점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수능은 확통까지 빠지면서 만점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만점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30번 뭐 킬러 선행반 이렇게 깐 거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만점 안 맞으면 답이 없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경우의 수나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미적분보다 쉬운 면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뭐 확통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확통은 극상위, 최상위 애들이 확률 통계 경우의 수 같은 거 풀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계산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가면은 확통 빠지면서 만점이 더 변별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 확통에서 분명히 극상위, 최상위 애들 중에 하나 실수한 애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수원 수투에서는 실수를 안 해요. 수열 실수 안 합니다. 땅굴 뚫기 문제 무조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에서 변별력은 하락이다. 그래서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 당연히 뭐 무조건 다 맞으면 재수업을 해도 뭐 결론이겠죠. 근데 아무튼 그거는 이따가 뭐 장사는 많이 할 테니까요. 간단히 일단 정보 전달부터. 예.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돌린 걸 봤더니 요새 정보가 참 많더라고요. 시뮬레이션. 많은 학원들에서 미적분 기하 놓고서 막 시뮬레이션 가지고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적이랑 기하를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돌리는데 미세하게 많은 경우에서 미적 선택하는 게 약간 더 유리하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약간 큰 차이는 없고요. 뭐 예를 들어 미적분이 어렵게 나올 경우, 뭐 기하가 쉽게 나올 경우, 기하가 어려울 경우, 우수 학생들이 기하에 불릴 경우, 미적분에 그냥 그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갖다가 좀 보면요, 그냥 미적분 선택한 경우가 조금 더 이게 한 뭐 1, 2점 높게 요 정도 느낌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려야죠. 미적분이 어려움, 기하가 쉬움. 일단은 상대적으로 무조건 미적분이 어렵다고 봐야 돼. 왜? 킬러 문제 있죠? 미적분은. 기하는 공간 벡터가 빠졌어요. 만약에 기하에 공간 벡터가 살아있다면 기하 벡터였죠. 옛날에 공간 벡터가 그렇게 추가되어 있는 완전한 기하 벡터라면 충분히 미적분 30번만큼 난이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킬러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공간 벡터가 빠진 기하는요, 이거 안고 없는 찐빵이라서 너무 쉬워져갖고 기본적으로 미적은요 어렵고 변별력이 있고 응시 인원이 많다고 봐야 되고 기하는 쉽고 그 다음에 쉽고 응시 인원이 적다고 봐야 돼.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요 극상위, 최상위 의대 지망하는 학생들은 미적분이 유리합니다. 똑같이 하더라도요. 복잡한 산식이나 뭐 시뮬레이션을 직접 돌려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갖고, 봤더니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맞겠구나. 특히 만점 맞을 경우, 최상위, 극상위, 뭐 의대지망 학생들 같은 경우 같이 만점 맞을 경우, 이렇게 됐을 때 같이 만점 맞으면 미적의 점수가 더 높습니다. 그의 경향을 봐야 되겠지만, 저는 대부분 의대들 같은 데서 뭐 공대 이런 데서 미적분을 우대해주겠다는 식으로 하자. 미적분 기하를 같이 우대해준다는 식으로 확통을 우대를 안 해준다는 건 확통을 문과 과목 취급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같이 우대해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고 저도 고민을 해줬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돌린 거에 따르면 의대 같은 경우는 결국 미적분을 선택하게 돼 있다. 근데 다들요 상위권 의대 가려고 하죠. 어쨌든 사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나 조금 부족한 친구나 극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이나 뭐 준상위권이나 다 그냥 상위권이나 다 뭐 서울대 가려고 하는 건 의대 가려고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적분 쪽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그게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공통 과목과의 연관성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 이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무엇이 공통 과목이 되게 중요하죠. 수원수투 22문제인데요. 수원수투가 22문제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수원수투를 다 맞아야지 이제 선택 과목도 의미가 있겠죠. 뭐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공통 과목 수의 연관성을 보면요. 수원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도 있죠, 그렇죠? 지수로그 함수라는 것도 있죠.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 이 미적분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수투 전범위. 그 다음에 수투 전범위, 특히 수투 킬러 문제 마지막 22번 킬러. 자,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미적분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기하가 옛날에 이산수학 정도로 쭈그러들어서 거의 군소 과목 취급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미적분과의 연관성이 그 수원수투 공통과목과 미적분과의 연관성이 한 95% 된다면 기하는 20%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 이 공통과목과 수원수투와 미적분과의 연관성 때문에 이거를 결국에는 선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는 강요당하는 상황이고 상위권이고 중위권이고 필요 없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냥요. 연계되어 있어요. 기하를 공부하면은 공통 과목을 공부를 하는 게 사실상 안 하는 게 되는데 미적분을 공부하면은 미적분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수원수투 공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수원에 있는 삼각함수, 미적분에 있는 삼각함수 극한 똑같죠? 수원에 있는 그런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그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 역시 똑같습니다. 수투는 전범위가 거의 뭐 부분집합처럼 미적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요. 특히 21번 킬러 문제를 맞추려면요. 미적분 선택해야 돼요. 아마 30번 맞는 친구와 22번 같이 맞을 겁니다. 30번 틀리면 22번 같이 틀릴 거고요. 그래서 기하는 조금 공간지감력이 아주 좋은 친구들 중에서 조금 미적분 힘들고 조금 아무래도 상위권 과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하는 친구들이 기하, 이거 꿀팁이네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하는 친구들은 이게 좀 기하가 날 겁니다. 딱 그림으로 돼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상위권은 결국 미적분을 선택하게 될 것. 아직 이거 데이터 나와봐야 알아요. 데이터 지금 시뮬레이션만 돌린 거고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도 이렇게 갈 겁니다. 해서 제 예측은 대부분 맞습니다. 무조건 맞는 거 아니죠. 거의. 자, 5페이지 보시겠어요? 아예 제가 그냥 예시 문항을 넣어놨습니다. 여기다가요. 이게 가장 문제는요. 너무 쉬워요. 수투 22번, 미적분 29, 30이 너무 쉬운데 그야말로 예시 문항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풀이까지 넣어봤습니다. 풀이가 좀 짧죠. 그렇죠? 물론 전이가 짧게 하는 겁니다. 이거요. 그 일반 문제집 같은 거 보시면은 훨씬 길 거예요. 전이가 이렇게 풀 수 있는 건데 안 웃으시네.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해서 제가 그래서 이걸 봤는데 일단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능 예시 문항이기 때문에 요거가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좀 요거보다 어렵게 나오겠죠, 그렇죠? 뭐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번 같은 데서는 여기 같은 경우는요 또 어머님들께서 워낙 수학을 잘하셔갖고 문제 보고 답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셔갖고요. 뭐 저보다도 수학 잘하신 분들도 계신 게 또 이 동네니까요. 자, 보시면 22번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뭐 그 극대또는 절대값이 극대또는 극소가 되는 실수 A 개수 5개라고 나왔죠. 그럼 결국에는 극소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극소값을 0보다 작게 세팅하고 뭐 다친구가 마이너스 1, 1 사이에서 함수 절대값 fx의 최대값과 다친구가 마이너스 2, 2에서 함수 절대값 fx의 최대값은 같다고 나왔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마이너스에서 2에서 이 사이에서 최대값이 최대값이 f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결국 f의 함수 fx의 절대값이 x는 0에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보다 절대값이 크거나 같고 역시 x가 2일 때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맞추는 거 그냥 세워보면 나옵니다. 22번 치고 쉽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것보다 어렵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경향성은 볼 수가 있어요. 29번 문제도 보시면요. 단순한 역함수 미분 문제예요. 역함수 단순한 그냥 역함수 미분하면 나옵니다. 뭐 적분도 나오니까 적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뒤에 있는 30번 너무 쉬워요. 30번도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들으면 쉽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30번 문제도 보면은요 상당히 쉽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분해봤고요. 근데 문제 디자인상 뭐 요것을 만족시키는 양수 알파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에서는
결국에는 0에서의 함수의 기울기와 이 접선에서의 함수의 기울기를 일치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A는 M이 되게 되는데 A는 M만 사용하면 그냥 바로 풀려요. 간단히 계산해주면. 접선식만 쓰면 풀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A가 M인 거를 아는 거 자체도 좀 이렇게 저처럼 뛰어난 직관력과 응용력 많은 문제를 다뤄본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재미없나 보네요.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배우면 쉽다는 얘기고요. 아무튼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면요. 만점 진짜 뭐 수만 명까지는 좀 모르겠고 만점 진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경향성을 봤을 때 그래서 다들이 예시 문항을 보고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선택 과목은 쉽다 이렇게. 22번이 중요하다. 수투가 중요하다. 선택 과목 미적분은 좀 중요성이 덜하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22번도 좀 쉽고요. 뭐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자체가 좀 이렇게 뭐랄까 선택 과목 자체가 좀 난이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쉽게 될 것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또 쉽게 나온다는 거랑 그 학생이 다 맞는다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게다가 요 자료만 갖고 난이도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실제로 그냥 이거 예시 문항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그냥 낸 거고요. 실제 수능은 22번, 30번 모두 다 어렵게 낼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공통 부분 22번 킬러, 공통 과목 킬러 22번이랑 미적분 선택 과목 킬러 30번은 둘 다 어렵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보 전달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 거의 미적분 선택이라고 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상위권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이과 애들은 거의 95% 이상이 미적분입니다. 그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쉽게 나온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니다. 30번, 22번, 30번 둘 다 어렵다. 킬러는 공통 과목도 어렵고 킬러는 22번도 어렵고 그다음 선택 과목 30번 미적분도 어렵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보 전달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그럼 설명의 진정한 목적인 장사를 해야죠. 이제 7페이지 이제부터 이제 저희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워진 난이도 킬러가 결정한다는데 자, 제가 써놨어요. 일반적으로 본 예시 문항 난이도만 보고 수투가 어렵게 출제되고 미적분 선택 과목이 쉽게 출제될 것이 예측들이 많으나 단순히 이것은 평가원에서 제시한 예시 문항일 뿐이고 당연히 실제 수능은 더 어렵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백 확통이 모두 제외된 2022 수능부터는 실제 수능 수학의 난이도가 내려간다고 보는 것이 맞으므로 오히려 이러한 변별력 하락 때문에 킬러 문항 다 맞는 것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다. 그렇죠? 다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 제가 한번 그렇게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 수업 특성이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겁니다. 다들 뭐 어려운 수업이고 어려운 문제를 풀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결과론적으로 전교권 학생들이 제 수업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제 수업의 본질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나 이런 게요.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푸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해요.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푸는 수업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당연히 전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그런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주니까 좀 수학 잘하고 특히 제 수업에 잘 맞는 친구들, 그 중에 의대 간제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약간 과장 섞여서 말하면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한 친구가 있냐면은 만약에 수학에 신이 있다면 그것은 김준교 선생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의대 간 친구가 있으니까 해갖고, 의대 갔으니까 좋은 얘기 덕담해 주겠죠. 그쵸? 해갖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랑 맞는 학생의 경우에는 대치동 최고의 수업이고 당연하지만 모두가 맞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친구들은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어요. 당연히 제가 재밌어야지 학생들이 재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딱 고3 넘어오면서 예비 고3 딱 넘어오면서 그동안에 수투만 하다가 2학년 것만 하다가 미적분으로 딱 넘어오면서 바로 킬러 문제 하는 게 조금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유형 킬러 문제 좀 숙제로 내준다든지 하는 그런 조금 약간 큰 그런 무리 없이 넘어가는 여러 장치들을 해놨으니까요. 맞는 친구들은 아마 수강하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자, 킬러 문제 1년 빨리 시작하면 왜 좋은가? 킬러 문제를요.
보통 보면은 이제 나중에 가면 아시겠지만 그냥 두세 문제 싸움이에요. 수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10문제 싸움이었다, 5문제 싸움이었다, 이제 두세 문제 싸움 정도로 가고 있는데요. 요거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 말고요. 조금 애매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에 킬러 문제 훈련시키는 동안에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막판 되면은 30번 빼고 막 맞추는 그런 전략들도 이제 슬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입시를 1년 앞둔 빠른 선제 타이밍에 천천히 차근차근 킬러 문제를 다뤄서 1년 동안 돌리게 되면 안정적인 수능 수학 만점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그런 게 있고 또 제 수업의 약간 그런 장점을 말씀드리면 철저히 수능 스타일입니다. 들어갔더니 좀 어려운 수업들 중에 수능 스타일과 동떨어져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철저히 수능 스타일입니다. 근데 킬러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신유형 문제들 중에서 약간 선 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 살짝 선 넘는 경우는요. 약간 그런 뭐 의대 논술이라든지 약간 그런 내신 시험 어렵게 나왔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안 넘어요. 그래서 철저히 수능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려운 수업들과의 차별점을 제가 광고죠.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일단은 수능 스타일이다. 약간 선 넘는 것들은 내신 전교권이라든지 의대 뭐 논술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지만 논술이라든지 그런 면접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푼다.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푸는 수업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풉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장 쉽게 풀어줍니다. 그게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고 강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상. 경험상은 제 수업은 좀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전교권 친구들이 제 수업을 참 좋아하는데요. 조기에 킬러 문제 접하고 습득한 학생들은 거의 무조건 뭐 고3 수학 내신에서 전교 등수를 찍습니다. 제대로 적응해서 제 수업 이해하고요. 적응하면 거의 무조건입니다. 물론 여기 또 이렇게 학교마다 학교별로 다르겠죠. 그렇죠?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휘문이나 아니면 또 비대치권 친구들도 또 들으러 올 수가 있고 하니까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경험상으로는 전교권이 뜨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과할 정도의 난이도의 킬러 문제를 조기 마스터하는 것은 학습해 놓으면 의대 논술 등에도 간접적으로 상당히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 좋아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좋아하냐면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 공부하기 좋아하고 학원 수업 잘 안 맞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서 저랑 좀 잘 이렇게 호흡이 맞는 친구들이 많으면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능 만점을 띄우기가 되게 쉽고요. 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다른 학원들을 다들 같이 다니죠.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 좋은 점을 말씀드리지만 다른 학원에서 제 수업을 수강하면서 다른 학원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봤을 때 킬러를 풉니다. 킬러 선행반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조기에 킬러 문제를 습득시키고 적응시켜갖고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뭐 다른 학원 같은 데서 볼 때 그거를 착착착 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실전 모의고사일 때 30번 빼고 풀기 시작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이렇게 약간 과하게 시키는 거였는데 어쨌든 아마 킬러 수업들 중에서는 제 수업이 제일 아마 또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다들 어렵게 하는 게 뭐 제 수업만인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어려운 킬러 수업 중에서는 제 수업이 제일 이해하기 쉽다면 저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거를 그건 저가 대치동에서 제일 잘하는데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저 보세요. 사기꾼 같으세요. 8페이지. 그래서 예비고3 애들 현역이지만 재수생들과 경쟁해야 한다. 무섭습니다. 이번에 올해에 만점짜리들이 많이 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재수생이 참 많을 겁니다. 비교가 안 돼요. 해보니 현역이랑 재수생이랑요. 보통 재수생들 중에 좀 잘하는 친구들이 현역 전공권보다 높습니다. 역량이. 어쩔 수가 없어요. 1년 더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비고3 때부터 킬러를 좀 훈련시켜서 재수생들과도 좀 맞짱을 뜰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수업기획 의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수업기획 의도 써놨죠. 제가 정말 막판 가면은 오히려 초반에 제가 이렇게 킬러를 훈련시킨 게 뭐냐, 막판 가면은 다른 과목도 있고 뭐 실전 모의에다가 뭐 EBS 교재를 쌓이고 뭣도 하고 뭣도 해갖고 제대로 이렇게 킬러 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된 친구들 많은데 초반에 이렇게 해서 좀 훈련시켜 놓으면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애들이 막 문제집을 이만큼 쌓아놓으면 30번 다 빼고 푸는데 처음부터 30번 문제들 좀 연습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 쌓여도 30번까지 촥촥촥 풀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좀 힘들긴 하죠. 근데 그게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저는 제시를 할 겁니다. 아무튼
뭐 수많은 수학 수업 듣고 매번 모의고사 보면 대치동 학생들도 30번 풀기는 쉽지 않은데 제 수업을 들으면 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더 수월함을 느낄 것이며 실전 수능 시험에서도 반드시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킬러 문제, 특히 기출 같은 거 제가 풀릴 때 정답률이 매우 낮아요. 막 30번. 그 미적분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막 정답률 5% 이하 이런 문제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문제들 아이들한테 말할 때, 소개할 때 이것부터 소개를 합니다. 문제가 왜 풀리는지보다 왜 안 풀리는지, 변수가 많다, 주어진 함수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진다, 왜 안 풀리는지를 먼저 그거를 설명을 하고서 들어갑니다. 왜? 아니, 정답률이 5%면요 그거 그냥 단순히 풀어주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왜 안 풀리는지 알고 그래야 애들이 실전에서 풉니다. 왜 안 풀리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왜 안 풀리는지를 갖다가 처음에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추구한 거 이겁니다. 문제 파악을 못해도 답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게 제 수업의 본질이에요. 문제 파악을 못하고 문제 해석을 못하고 왜 제가 그걸 중요시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예를 들어 뭐 재수생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뭐 현역에서 고3인데 전교 1등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그 평소에 그냥 학원 모의고사 보거나 혼자 풀거나 혼자 공부할 때는 30번 문제들 주면 잘 푸는데 당연히 풀 수 있을 수준 문제를 수능 실전에 들어가면 못 푼다는 거예요.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요. 30번 문제가 이거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보는 순간 이거는 만점을 안 맞을 수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재수생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6이 나온 것 같아요. 애들이 좀 하는 애들 같은 경우. 근데 문제는요. 그런 잘하는 재수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딱 이제 앞에 29번까지 쉽게 풀고 이번에 평가는 쉬웠으니까 29번까지 쉽게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아 30번을 고민하는데 계속 안 보여갖고 야 이거 못 풀겠다 싶다가 딱 종치는 순간에 알겠더래요. 보이더래요. 그냥 어떻게 풀지랑 시기랑 거의 쫙 보이더래요. 종치는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전에서 풀려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수능에서와 평가원 모의고사 볼 때 물론 실제 수능이 훨씬 긴장이 심하겠지만은 실제로 수능 볼 때는 제정신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갖고 문제를 파악을 못하더라도 답만 찍을 수 있게 그런 것까지 좀 가르칩니다. 예. 어떻게? 딱 그냥 이런 도식화된 게 있어요. 미분한다, 뭐 한다 식으로요. 좀 그런 식으로 좀 안 보고도 우리 힌트 문제 그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들은요. 곳곳에 문제 자체에 힌트가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힌트 찾아내는 비밀 코드 안 들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왠지 딱 설명해 들으시다 보니까 안 들으면 근데 그런 진짜 시크릿 코드가 있어요. 수능 평가원 문제가 기출을 보는 이유가요. 수능 평가원 문제들은요. 딱 봐도 문제 안에 숨어있는 답을 유추할 수, 찍을 수 있는 것들을 곳곳에 던져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자, 9페이지 보시면요. 수능 모의고사 및 수능 수학 가형 대입본인데 킬러 문제에서 승부가 갈리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쉬워지기 때문에. 재수생 강세 예상 언제나 그래요. 뭐 기백이 빠지든 기백이 들어가든 확통이 빠지든 수능이 개편되든 무조건 재수생이 이기고 그다음에 문과일 거면도 수학 등급까지 높아질 것입니다. 자, 10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킬러 문제 대비하는 방법. 킬러 문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기존 수능 평가원 기출 킬러 문제가 있고요. 사설 모의고사 같은 신유형이 있습니다. 크게 기출, 이미 공개가 된 유명한 문제들이 있고 평가원 수능 기출,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 신유형이 있는데요.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수능 평가원 기출이 훨씬 더 비중이 높겠죠. 실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평가원 문제에서요. 그런 시크릿 코드, 그런 문제에서 막 힌트를 주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르쳐서 좀 굉장히 세게 가르치거나 그다음에 신유형도 있는데요. 킬러 선행관리 특성상 선행이라는 걸 감안해서 제가 예전에 뭐 신유형 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린 적도 있었는데 애들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신유형 문제들은 좀 숙제로 나가는 식으로 해갖고 숙제를 채점해갖고 이렇게
그 뭐 테스트나 아니면 숙제를 채점하는 식으로 나갈 거고요. 수업 시간에 기출 위주로 30번 기출 위주로 좀 제가 아주 자세하게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내년 5월까지 모든 수업 준비는 지금 완료되어 있는데 커리큘럼이랑 다 짜놨는데요. 또 문제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일단 올해 수능 보고서 한번 뒤집어 엎을 겁니다. 문제들을요. 예. 근데 수능이 쉬우면은 그대로 가도 되고 또 신유형이 나오거나 하면 한번 또 뒤집어 엎어야 된다. 아무튼 뭐 내년까지 돼 있는데요. 그래서 한 뭐 일단 4월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4월까지 미적분을 킬러를 제대로 소화하면요. 그 첫 중간고사에서 무조건 전교 1등인 수가 뜹니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전교 1등 보장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자, 11페이지에 뭐 본수업 특징. 1초 풀이 이런 것도 가르쳐 줍니다. 뭐 극한이라든지 이런 거 짧게 하는 것도 뭐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시 첫 수업에서 제가 상당히 저 나름대로 특유의 스킬들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맞는 친구들은요, 안 들어도 됩니다. 예. 첫 수업에서 대충 제가 약간 이건 입학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고3 수업은 첫 수업을 하면서 제가 상당히 제 스타일대로 수업을 할 텐데 이게 좀 안 맞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맞는 친구들은 아마 예, 거의 뭐 예, 계속 듣게 될 거고요. 안 맞는 친구들은 그냥 그다음부터 수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특히 여기 제가 써놓은 생전 처음 보는 신유형 킬러들을 실제 시험장에서 느낀 당황감, 절망감 등을 느끼는 이미지 트레이닝 시뮬레이션을 기출 30번 갖고 왔는데 왜 특히 예를 들어 갖고 뭐 2017 수능, 뭐 2018 수능 학년도 말씀드린 겁니다. 2017, 2018 30번 같은 건 되게 어려웠거든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인데 뭐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요. 30번 문제들은 실제 수능 시험장을 못 풉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문제들이 딱 출제됐을 때 왜 안 풀리는지를 알려주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힌트를 맞춰서 최악의 경우에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게 그런 스킬들을 가르쳐줘요. 대단하죠? 안 들으면 안 되겠죠. 무조건 등록해야겠죠. 등록하세요 그럼. 본 수업의 목적 철저히 실전에 특화된 수업, 그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밑줄 쫙 치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만점하는 거. 수단과 예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점수를 올립니다. 그렇죠? 합법적입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집중 트레이닝 시키고 미적분 킬러 문제를 틀리는 순간 이제 의대 진학 올해 수능부터 그럴 거예요. 미적분 킬러 틀리면요 의대 진학은 날아갑니다. 생전 처음 보는 30번 킬러 문제에 대한 적응력과 실전 해결 능력 배양, 뭐 준킬러형 미적분 문제를 빨리 푸는 거. 자, 그 다음에 본 수업 입반 자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2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 전교권에게 추천하고요. 미적분 단원 개념 응용까지 모든 과정이 완료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애는 전교권이 아닌데 들을 수 있나요? 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수학을 좋아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수학을 좋아하면. 성적은 조금 딸리지만 수학을 좋아하면 근데 단지 이 정도는 되어 있으면 뭐 치환적분, 부분적분 이런 것들을요, 이런 계산들, 미분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좀 능수는 안에 적어도 계산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못 들어요. 적어도 여러 가지 적분이라든지 미분이요, 계산은 좀 자유롭게 능수는 안에 돼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예, 근데 밑에 보면은 킬러반 세부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일단은 미적분을 중심으로 나갈 겁니다. 미적분을 딱 개강하면 12월 26일 개강이죠. 개강하면 미적분을 중심으로 4월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내신 휴강을 하겠죠. 그래서 4월까지 미적분을 막 돌립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3학년 1학기 내신이 대부분 미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교 등수를 찍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수능이랑 내신이랑 같이 대비하는 게 좋잖아요. 그쵸? 어차피 다 같이 수능 쉬워져서 다 같이 수능 만점 받을 바에야 3학년 1학기 내신에서 전교권을 찍으면 아주 유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같이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또 수원수도 지겨워요. 애들이 지겨워합니다. 지금 수원수도 돌리면 그러니까 4월까지 미적분을 빡세게 나가고 그 다음에 내신 휴강 딱 끝나고 다시 애들이 전교 1등 선생님 이제 오겠죠. 전교 1등 찍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유 뭐 니들이 훌륭해서 그런 거지. 뭐 근데 그런 친구들은 경험적으로 수능 끝까지 또 봐달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돌리고 수원수투는 수원수투 킬러 같은 거 언제 보느냐? 5월 정도에 이제 복습 들어요. 까먹을 때쯤. 합리적이죠, 굉장히. 그게 저희 계획이에요. 예, 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게 저희 도관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갖다가 빡세게 4월까지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스투필러를 복습식으로 이제 재개강하면 그때부터 돌릴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요. 시간표 아시겠죠? 그냥 이 시간표 보자면 토일에 똑같은 수업을 6번씩 합니다. 그래갖고 왜 이렇게 깔아놨냐면요.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되게 주일의 수업인데 6번 제가 수업을 한다는 거는 아무 때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꼭 필요한 수업이기 때문에 특히 제 수업에 맞는 친구들은요, 꼭 필요한 수업이에요. 저를 몰라서 그런 경우는 있어도 시간표가 안 돼서 못 듣는 경우는 안 되죠. 그래서 꼭 필요한 수업. 그 다음에 뭐 시간표마다 다르겠지만은요, 일단은 소수만 모이더라도 개강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반응이 좋더라고요. 중간에 시간표 옮길 수 있는데 뭐 모든 반이 똑같이 가진 않고 좀 차이는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과제나 진도는 좀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세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모이는 학생들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좋은 수업이니까 꼭 들으세요. 13페이지 여기 보면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미적분을 중점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4월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신 유강을 하고 애들이 정교권 딱 집어서 오면은 그때 다시 수원스투 복습에다 미적분이랑 같이 들어간다.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학원에 뭐 또 이런 제 수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또 훌륭한 또 이렇게 고3 수업을 쳐주시는 선생님이 박영준 선생님이 계신데 또 이제 여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박영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좀 텐션을 조금 낮춰서 목소리가 좀 달라서 차분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예전에 다원이랑 예섬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우르비라는 데서 인강도 찍고 하다가 지금은 제 개인 사무실에 이제 학원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카루드와 이제 연이 닿아서 여기서도 이제 수학 강사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수능이 좀 어떻게 바뀌는지 저는 좀 결을 다르게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과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예비 고1한테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떤 게 지금 이제 수능에서 달라지는가 하면은 15년도 교육청 조사 자료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미적분을 못한다라는 자료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강화 정책으로 이제 고난도 문제 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수능이 좀 이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16년도 수능이 처음 나오게 된 게 킬러라는 문항이에요. 킬러 문항은 객관식 마지막 21번, 주관식 마지막 29, 30번 이게 세 문항이 아주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간 게 킬러 문항입니다. 보통의 정답률이 낮으면 1%에서 많아도 5% 정도의 정답률이 나오게 되고요. 킬러의 이제 세 문항 중 두 문항이 무조건 이조건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두 문항이면 이제 1컷이죠. 두 문항 다 틀리면 1컷이 간당간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의치한 서울대 갈 학생들은 이 미적분을 아주 비립다 끝까지 공부해라 라는 게 교육부 방침이었어요. 이 16년도 수능이 언제까지 유지되냐면 19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도 수능까지 킬러 문항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20년도 수능, 그러니까 바로 작년 수능부터 킬러 문항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밑에 예비 고3의 수능 전략에 최신 수능 트렌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쉬운 27문제와 어려운 3문제 조합이었다면 지금은 5+1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준킬러, 그러니까 원래 킬러보다 약간 더 쉬운 7에서 15% 정도의 정답률을 갖춘 이제 5문제 정도와 이제 기존에 이건 30번입니다. 무조건 미적분이고요. 킬러 수준의 난이도 한 문제를 갖춘 5+1 시스템이 작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를 이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약간의 정치적인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때 이제 계속 줄어든 게 정시 비율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학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가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모두에게 공평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학종이 이제 시행을 하고 보니까 사실 돈 들어가는 만큼 나오는 게 학종이었어요. 실력에 비례하지 않고 어떤 별로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진 거죠. 이제. 정유라 사건이라든가 뭐 조국 사태 등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정시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학종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요. 정시 비율이 늘어난다는 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2009 수능을 봤는데 그때도 정시 비율이 60%였습니다. 그때까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가 유지되는 한 정시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늘릴 때 고민되던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어려워진 거죠. 왜냐면 이때 정시로 뽑는 게 20%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울 필요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보는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모두가 다 보는 시험이 되는 수순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쉬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아까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미적분, 기하, 확통 모두 포함해서 어떤 공업 수학이든 어떤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심지어 의대나 심지어 통계학과, 사회학과, 문과 쪽을 가더라도 미적분은 다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을 잘 해야 되는데 문제를 쉽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확통이랑 기하를 빼버린 겁니다. 뺄 수는 없으니까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버려서 이과는 애초에 미적분만 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교육 제도를 개편해버린 겁니다. 일단 상황 자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죄송합니다.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뭐 그런 거고, 상황 자체가 지금 5+1 시스템을 가고 있기 때문에 준킬러의 이제 속도랑 정확도가 1등급을 좌우한다라고 저는 이제 써놨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고3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반도 준킬러를 디립다 풀고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마칠 수 있도록.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수능 풀이 목표 시간이라고 제가 표를 그려놨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요. 고정 1등급, 목표 1등급, 목표 2등급 이렇게 세 가지 표로 나눠놨습니다. 이제 고정 1등급 같은 이제 에 있는 시간은 수능 수학 시간은 참고로 100분입니다. 제가 항상 매년 수능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응시해서 올해도 응시했고 볼 거예요. 작년 이제 수능 제가 푼 시간입니다. 1번에도 13번 10분, 25분, 20분 해가지고 총 60분 정도에 풀고 저는 검토를 진행을 했어요. 보통 완전한 고정 1등급을 받는 학생은 그 1번부터 30분까지 다 푸는데 70분이 안 넘어갑니다. 근데 목표 1등급을 가진 학생은 보통 100분에 이런 것도 있어요. 시대인재라는 학원에서 항상 이제 고3이 되면 재종에서 이제 나오는 해시태그라는 게 있는데 2750 해시태그입니다. 2750이 무슨 뜻이냐면 27문제를 50분 내에 맞추자라는 뜻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때는 이제 킬러 3문제에 쉬운 문제 27문제였죠. 27문제를 50분 내에 맞추면 나머지 킬러 3문제를 50분 동안 고민해서 풀고 이 50분은 당연히 검사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면 1등급을 맞출 수 있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략이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면 킬러 문제가 이제 한두 문제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이 27문제를 맞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28문제, 29문제가 되겠죠.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70분 정도로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지금 되게 관건이 된 겁니다. 어차피 수능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심리형에 나오면 저도 쉽게 못 풀어요. 저도 쉽게 못 풉니다. 바로바로 풀 수가 없어요. 기존에 나왔던 킬러 문제들을 제가 뭐 5초 풀이, 10초 풀이 해가지고 풀 수는 있어요. 생각을 꽤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식의 풀이가 중간중간에 나오지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킬러 한 문제를 맞추는 건 최상위권한테도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 29문제를 안정적으로 뽑아내는 거. 96점을 뽑아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형식이 이제 가 있냐면 이 메뉴에 이제 킬러 문제 4점이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5점이 다 4점씩 해서 20점입니다. 그럼 나머지 몇 점이죠? 76점이 있는 거죠. 여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뚫어내느냐가 지금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예전에 최상위권은 이 킬러 문제 3문제를 다 대비해야 됐어요. 의대 가려면, 서울대 가려면 적어도 2문제는 맞춰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지만 지금은 맞추면 좋겠지만 당연히 이걸 맞출 실력이면 당연히 밑에 것도 다 맞추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가 좀 중요한 포인트겠죠. 당연히 지금 최상위권, 고정 1등급, 저도 항상 고정 1등급이었는데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킬러 대비를 펴면 아주 좋아요. 왜?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대비가 다 자동으로 됩니다. 하지만 지금 2, 3등급, 목표 1등급을 원하는 학생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 놓치고 요거를 대비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상위권은 지금 킬러 대비를 바로 들어가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킬러 문제를 이제 뭐 저나 다른 선생님들이 직관적으로 풀이해주고
통찰력 있게 풀이해주는 걸 보면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탄력이 될 겁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학생이었고 그런 수업을 들었었어요. 하지만 약간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학생 혹은 2, 3등급에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적으로 이거를 버리고 여기를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버린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제 제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다시 돌아가 보시면 예비 고3 수능특강반에서 월별 커리큘럼이 나와 있습니다. 월별 커리큘럼이 나와 있고요. 이건 제가 인터넷 강의를 찍을 때 고3 커리큘럼으로 썼던 커리입니다. 이 12월에서 2월까지 수학적 기초와 통찰, 인사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초 개념을 하는 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 반은 이제 수능에 필요한 모든 개념들을 정리해주고 그에 따라서 연결된 유형들을 정리해줍니다. 여기서 킬러 문제까지 풀이를 해요. 아주 기초부터 최상위 심화까지 연결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업을 꼭 들어야 돼요. 이제 중위권도 심지어 최상위권도 이 수업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 개념에서 내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예를 들면 킬러 문제, 이제 미적분 문제 같은 경우에도 미분을 하게 되면 인수가 하나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탈락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수학적인 얘기, 어떤 식에서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은 상수가 하나 탈락이 되기 때문에 저 식을 온전히 쓰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식을 한번 다시 써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유형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상위권 학생들도 이거를 따로 그런 식으로 뽑아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킬러 문제에 심지어 17년도에 킬러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못 뽑아내서 틀렸습니다. 이런 식의 거를 기본 개념이 어떻게 최상위권 문제로 넘어가는지를 이제 모두 정리해 놓은 강좌로 보시면 되고요. 3에서 6월 이제 실전 기출 분석은 이제 실제 기출 문제를 이제 분석하는 이제 강좌입니다. 이제 어떻게 변형이 되고 문제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속 비비다 분석을 할 거예요.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킬러 문제라고 하는 문제들은 이때 쌓인 겁니다. 16, 17, 18, 19 이 4년 동안 평가원과 모의고사에서 기출한 킬러 문제들을 시중에서 다 변형하고 사설 문제 제작자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변형한 문제들이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모든 킬러 문제예요. 저도 교재 제작을 하고 이제 문제를 만들지만 근데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준킬러의 풀이가 좌우를 하기 때문에 준킬러는 시중에 이만큼 풀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풀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분석할 여지가 아주 많겠죠. 그리고 7, 8월에는 이제 두 반으로 나뉘어집니다. 고난도 문제풀이반과 실전 스킬반 이게 두 반으로 나눠져요. 밑에 보면 등급이 다릅니다. 고난도 문제풀이반이 이제 제가 말하는 킬러반입니다. 보통 7, 8월에 이제 킬러반을 많이 진행을 하고요. 이제 1.5에서 3등급 같은 경우에 스킬반이라고 해서 이제 뭐 아까 좀 겹치지만 내용이 저도 뭐 3초 풀이나 뭐 5초 만에 뭐 미적분 문제 미적분 안쓰고 푸는 법 뭐 이런 것들 이제 유형별 정리 극한 같은 거 도형 문제 이런 거 정리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1.5에서 3등급은 그만한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두 문제라도 그런 스킬을 통해서 맞추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어요. 9에서 11월 동안은 실전 모의고사반을 운영합니다. 실제로 12에서 2월 그리고 3에서 6월 동안도 킬러 문제는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풀 거예요. 하지만 커리큘럼 자체가 좀 탄탄하다는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보시면 이제 문제 유형별 전략이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수능 보는 고3 학생들한테 제가 전달한 내용입니다. 좀 디테일한 내용인데 사실 이 문제에서 이 센텐스에서 어머님들이 좀 보실 거는 끝에가 다 똑같아요. 어떤 가능성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교과 과정을 단단히 공부하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센텐스가 다 끝납니다. 어쨌든 이런 경향성이라든가 출제 유형별 전략들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고 대비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학생이 심지어 뭐 이 선생님이 좋아, 저 선생님이 좋아. 이 유형은 어떻게 해야 돼? 이번 수능 경향성 어떨까? 재수생이 많이 들어올까? 이거는 선생님이 고민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는 문제를 제작해서 내주고 학생은 그거에 따라서 커리큘럼 따라서 공부해서 성적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입니다. 넘겨서 이제 4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이것도 이제 문항별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수능 문항별 전략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체크만 드리면 뭐 크게 뭐 지금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1에서 13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지 않을 심산으로 끝내놔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이상의 풀이로 끝내놓는 게 맞고요. 1에서 20, 14에서 20번, 22에서 28번 이게 보통의 준킬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보통에 제가 항상 수능을 볼 때도 여기서 별표가 하나 이상씩은 꼭 나옵니다. 제가 수학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수능 수학을 100점 안 맞은 시험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의 트라이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당연히 신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관점에서 혹시 저의 그때 컨디션에서 다시 보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별표 치고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21, 29, 30번 이게 보통의 킬러 문제죠. 이게 작년까지는 통용이 됐지만 올해 수능에는 이제 킬러 문제가 사라질 예정이에요. 작년 수능에도 없었고. 어쨌든 그래도 킬러 문제 중에 30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킬러로 유지되면서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2등급 밑에 목표 1등급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30번을 아예 터치도 안 하는 것을 보통 추천합니다.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이제 문제 풀이 시간도 배분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해시태그 2750이라는 게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1등급을 맡고자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27문제를 보통 60분 안에 풀어내면 초계 풀이가 60분 안에 풀어내면 보통 안정적인 1등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백, 수천 번의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보통 27문제를 초계 풀이에 60분 안에 안정적으로 보통 한두 문제 별표 있고 풀어내는 학생이 고정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세 문제는 보지도 않는 거야? 보통 이 실력이면 뒤에 세 문제는 40분 안에 두세 문제는 한두 문제는 꼭 풀어냅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나형 코멘트도 한번 달아놨어요. 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형이랑 조금 이제 좀 결이 다릅니다. 가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잘하건 못하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킬러 문제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중간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도 그렇고 옛날에 나형 문제에서 이제 개수 세기, 도형 개수 세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15, 16년도에 나오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형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많이 안 걸려요. 제가 수학을 잘하고 나형 학생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보시면 나형이 시간 걸리는 건 세 번째 센텐스에 있어요. 나형은 특정 문제에 말렸냐 안 말렸냐가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아서 100분 운영을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형은 보통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보고 내가 이 문제를 지금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가지고 스킵하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 이게 최대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 되고요. 제가 나형 학생을 가르칠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가르칩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내신 이제 그거랑 이제 고등학교 수학 커리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봤는데요. 5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능 문제들이 있어요. 이 수능 문제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되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이거를 풀이하는 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8페이지 보시면요. 8페이지 말고 8페이지는 아까 있고요. 9페이지부터 이제 10페이지까지는 제가 이제 수학에 대해서 조금 써놓은 글이니까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학생 보여주시면 조금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일단 이제 설명하도록 하고요. 제 반에 대해서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커리큘럼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저는 이제 1등급에서 적어도 1등급을 목표로 하는 2등급 정도 사이 학생들만 보통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포스텍이고 기반이다 보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왔어요. 하지만 이제 수능 전략이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킬러 문제, 어차피 의대, 서울대 갈 학생들은 맞춰야 될 킬러 문제 세 문제에서 준킬러 위주의 수업으로 좀 바뀌고 있고 당연히 킬러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킬러 문제를 풀 수 있을 실력을 다지면 이건 그냥 자동으로 푸는 게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제가 진짜 항상 1등급을 받아오던 고정 1등급이 아니라면 전략적으로 이제 학업을 수행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